무명을 밝히고 정준영입니다. 백장 회해 스님의 제자로 중국 위양종의 종조이기도 한 위산 대원선사가 경책에서 출가를 3단계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관문은 어버이를 여의고 세속의 집을 나서는 것. 두 번째 관문은 도를 깨달아 오은의 집을 나서는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 관문은 불도를 이뤄 삼계의 집을 나서는 것이라고 말이죠. 출가의 의미와 목표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욕망과 집착과 번뇌라고 하는 갇힌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출가 정신의 핵심이라 말할 수 있겠죠. 탐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삼독의 불길을 완전하게 여인 서가모니 부처님의 철저하고도 여법한 삶이야말로 우리 불자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생각, 출가 열반제일 정진주간을 맞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도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며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하는 금요 포커스 시간에는 출가의 수승한 의미와 기회를 전하고 있는 월정사 출가학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서는 부처님 당시부터 세속의 책임을 다한 후 수행하는 전통이 있었고 지금은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불교 국가에선 청소년기 누구나 한 번씩 출가를 경험하는 전통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중에도 늘 마음에 출가에 대한 그런 바람이 있어서 언젠가 꼭 출가하고 싶다 하는 생각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가 수행의 아름다운 정신 되새겨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출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 연수국장 소임을 맡고 계시는 해조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월정사에서 연수국장 소임을 맡고 있는 해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월정사 단기 출가학교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지난 2004년이었으니까요. 시간이 꽤 많이 흘렀는데요. 그동안 우리 불교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처음에 단기 출가학교를 시작하게 된 얘기부터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출가학교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04년도 9월 달에 현 월정사 주지이신 퇴우정념 큰 스님께서 개교를 하시게 됐습니다. 근데 개교의 그 계기를 제가 잠깐 들은 바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스님께서 상원사 주지로 계실 때 그 몇몇 뜻이 있는 그런 신심 있는 불자님들께서 스님께 저희들도 좀 삭발을 하고 행자 체험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부탁을 하셨어요. 네. 예, 그래서 스님께서 실제로 삭발을 해주시고 그런 행자 체험을 하게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상원사에서 제가 출가를 하고 생활을 했지만 그 광경을 직접 제가 옆에서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스님들의 일상적인 생활이 어떤지 또 무엇을 배우는지 스님들이 되기 위해서 또 그때의 마음 자세는 어떤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알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스님께서 월정사 주지로 취임을 하시면서 그 일반인들이 스님들의 생활에 대해서 동경을 하거나 또 혹은 약간의 신비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궁금해하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체험해드리고 경험을 하게 하면 정말 큰 의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셔서 그런 생각들이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제 의논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또 단기 출가 개교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월정사의 단기 출가 학교가 처음에 시작됐을 때 굉장한 사회적 관심을 받았고요. 또 네. 여러 방송 매체 등을 통해서도 알려지기도 했었죠. 네네. 그럼 지금까지 월정사 출가학교에서 수행한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 궁금한데요. 매 기수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보통 한 기수마다 한 40에서 50명 정도가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약 3,000명 정도 가까운
그 졸업생이 배출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1월, 그러니까 2020년 1월에 수행하신 분들이 55기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3천여 명의 졸업생이 배출됐다고 하니까 와,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초기에는 실제 출가하시는 스님들의 교육과 동일하게 시행이 됐는데 지금은 조금 더 간소화됐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뭐 실제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행자 생활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 달 동안의 그 기간 동안 저희가 이제 체험을 하게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절집안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의식들이라든가 또 염불 또 목탁 같은 것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이런 네. 것들은 이제 짧은 시간 내에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좀 번다한 것들은 좀 어떤 체험의 영역으로 두고 그리고 좀 중요한 것들 정말 출가자로서 그리고 예비 승려로서 갖춰야 될 것들만을 저희가 고민하고 갖추다 보니까 네네. 좀 처음과는 틀리게 약간은 간소화된 면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삭발염이하고 행자 생활을 직접 체험한다는 그 순수한 어떤 목적과 과정은 처음 그대로이지만 그렇죠. 네.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분들이 체험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최적화된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교육 과정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은 교육과정은, 한 달 그 교육과정을 잠깐 뭐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입학식 이후에 보통 이제 절집에서는 입학식을 부처님께 고한다 그래서 고불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이제 고불식 이후에 또, 실제로 이제 그 출가한다는 의미에서 삭발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래서 삭발식을 거행을 하고, 이후에는 이제 그 수계식을 또 받게 되는데요. 수계식은 법명을 또 받게 되고 또 불살생, 불투도, 또 불음행, 또 불망어, 또 불음주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보통 보살계를 받게 될 때 5계를 받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이 5계를 또 받게 되고요.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어떤 공경심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정말 정성스럽게 배우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런 수계식 안에 다 의식의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수계식을 갖고 또 이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무교인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불교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분들도 제법 되시기 때문에 네. 이제 이분들이 사찰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법당은 어떻게 출입을 해야 되는지, 또 스님들을 만나면 또 어떤 식의 예를 갖춰야 되는지, 또 실제 이제 정말 삼배를 할 줄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래서 법당에서 그런 부처님에 대한 예경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사찰 그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네. 예절 교육이 이루어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들어오셔서 행자복을 따로이 착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복식은 다 이제 집으로 보내고요. 행자복을 착용을 하게 되는데 이 행자복이 이제 좀 약간 한복의 스타일 지금 이제 스님들이 입고 있는 이 복식 그대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안고름이나 바깥고름을 맨다든가 또 이제 행전이라고 해서 종아리부터 발목까지 차는 네네. 게 있어요. 예. 그것들을 또 매는 것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행자복을 착용하는 실습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도 차근차근 이제 또 배워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외형적으로 스님들이 갖춰야 될 그런 기본적인 의식을 일단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뭐 전나무 숲길 삼보일배라든가 또 정멸보공 참배 또 오대산 내에 있는 암자들 순례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물론 뭐 강의도 또 들어갈 테고요. 또 중간중간에 이제 행자님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 명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뭐 참선 혹은 명상의 시간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해서 그러니까 좀 정신적으로 좀 풍요로운 그리고 그 졸업 이후에도 이 삶 속에서 꾸준히 자기의 삶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프로그램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일과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이제 절에서는 뭐 3시에서 5시 사이에 뭐 인시라 그래서 모든 생명이 깨어나고 약동하는 시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일어나서 세수하고 이제 양치하고 그리고 이제 예불을 드리러 가죠. 예불을 드리러 가고 또 예불이 끝나면은 108배를 하고 간단하게 이제 또 경전 독송을 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경전 독송이 끝나면 이제 바로공양을 해요. 스님들이 이제 사찰에서 보통 바로공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공양도 이제 흔히 하는 바로공양이 있고요. 또 법공양이라고 그래서 바로공양 중간중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기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바로공양에 대한 의미, 음식을 대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그 공양 중간중간에 넣어서 좀 더 바로공양을 여법하게 하는 그런 의식이 바로공양 의식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보통 법공양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법공양을 이제 점심때 보통 절에서는 사시에 이제 한다고 하는데 그 사시에 그런 법공양을 또 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전나무 숲길 포행을 합니다. 예. 포행을 하고 또 오전 강의를 하고요. 강의가 끝나면 또 오후 강의가 또 있고, 예. 또 저녁에는 저녁 예불을 보고, 네. 예.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좀 어떻게 보면은 단단하게 좀 짜여 있는 그런 제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는 거죠, 사실은. 예. 여기 들어오신 분들의 어떤 시간을 이분들도 너무나 귀중한 시간을 내서 들어오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그 귀중한 시간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도록 정말 좀 빡빡하고 좀 잘 짜여진 그런 시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학생들 수업에 어떤 비유를 한다면은요. 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자율학습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1교시 시작하기 전에 0교시서부터 일반적인 수업이 다 끝나고 야간 자율학습까지 네.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네. 스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일과가 새벽 예불에서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정말 팍팍하게 아주 알차게 하루를 채울 수 있겠구나. 네. 공부에서부터 뭐 울력에 이르기까지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 과정을 전체적으로 아까 설명해 주신 걸 들으니까 고불식에서부터 이제 졸업식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입학식이 있으면. 네. 보통 뭐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로 진행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름에 저희가 이제 보통 1년에 4번 그 단기 출가 교육 과정이 있는데요. 네. 여름에 이제 7월 달에 하는 그 교육 과정은 대학생분들이 이제 방학이 좀 짧아요. 겨울 방학보다. 그래서 그 방학 기간에 맞춰서 신청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이제 3주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이틀 3일 정도 되고요. 이제 나머지 그 세 차례의 경우는 28일 정도, 네, 그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동참하시는 분들이 알차게 그 시간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굉장히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설명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들으시는 불자님들이 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불교 대학이나 또는 우리가 뭐 선방을 찾아서 수행하는 것과 어떤 점이 좀 다를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불교 대학은 이제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불교 전반에 대한 어떤 교리적인 이해 그리고 전통 불교에 대한 어떤 전통 불교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뭐 이해나 체험들 그리고 사찰 예절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나름의 어떤 불교관 그리고 이 세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세계관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갖춰 주는 것이고요. 네. 선원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기본적인 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을 벗어날 것인가, 이 스트레스를 벗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직접 체험하고 이 체험 속에서 실제 마음의 평화나 마음의 그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체험하는 곳이 또 선방이죠. 네. 근데 단기 출가는 이런 두 가지를 좀 다 같이 갖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이러한 두 가지를 다 경험을 해보고 또 이 두 가지 경험 속에서
이제 졸업해 나가시면 일상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말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뭐 내적 외적 갈등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 괴로움의 상황들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 괴로움의 상황들 속에서 실제적으로 행하고 또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뭐 전체를 조망한다 할까요? 네. 예,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단기 출가는 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 있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압축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네.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이후에도 자신의 삶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또 이런 부분을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네. 듭니다. 그런데요, 스님. 생각보다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종합적이고 또 집약적이라 참 동참하신 분들 중에서 다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크게 이제 뭐 두 가지 정도의 이유로 이제 중간에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첫 번째는 이제 사실은 이 단기 출가가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간중간 뭐 처음과 중간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육체적으로 힘든 프로그램의 과정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전나무 숲길 삼보일배라든가 네네. 그건 거의 한 2.5km 되는 길을 삼보일배 하면서 이제 부처님에 대한 예경과 참회를 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그런 것들 또 오대사는 뭐 북대를 비롯해서 뭐 중대, 정멸봉과 같은 고지대에 위치한 암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암자들을 또 순례를 하고요. 순례를 하고 참배를 하고 또 뭐 끝날 무렵에는 삼천배라고 하는 그런 육체적으로 좀 에너지를 써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체력을 갖춰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뭐 단기 출가 졸업생들은 또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체력이 없으면 악이나 깡이라도 갖춰야 된다. 그래야 이 단기 출가를 졸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네. 좀 체력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너무 단기 출가를 하고 싶어하는 나머지 그런 몸매에 있는 그런 지병들을 조금 감추시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가령 뭐 심장병이라든가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을 감추시고 들어오시다가 이제 프로그램이 그렇게 진행되면서 이게 발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세밀하게 또 챙겨드리지 못하고 바깥에 나가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네.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중도에 탈락을 하시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10대 후반 그리고 20대 초반에 이제 부모님들의 어떤 권유로 인해서 들어오시는 이제 젊은 그 지원자들이 계세요. 네. 이분들은 이제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 잘 모르고 부모님들의 권유에 의해서 그냥 뭣도 모르고 따라왔다가 부모님들이 집만 떨궈주고 너 여기서 좀 한 달 쉬었다 와라 라고 했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닌 거죠. 이제 죽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교육 부정응이죠. 이제 말하자면. 네. 그래서 왜 내가 이런 데 와 있어야 되나 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이제 덜어 생기기도 합니다. 네. 네. 앞서서 스님께서 이제 교육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주실 때 네. 불자가 아닌 다른 종교를 갖고 있거나 무교인 분들도 계시기에 3배부터 다 하나하나 사찰 예절에 이르기까지 다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제 생각으로는 대부분 동참하시는 분들이 불자가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그 비율이랄까요? 오시는 분들은 어떤가요? 일단은 뭐 한 번이라도 절에 가보고 잠재적으로 본인이 불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많고요. 또 그에 못지않게 또 무교인 분들이 많으세요. 네. 이 무교인 분들은 이제 단기 출가 졸업생들의 어떤 뭐 입소문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인들을 통해서 아름아름 이제 그 소문이 나고 또 추천이나 권유에 의해서 들어온 분들이 이제 많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대부분 무교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희가 뭐 하나하나 좀 세세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천주교인들도 제법 또 들어오세요. 또 드물지만
또 기독교인들도 들어오시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다양한 뭐 종교를 가진 배경을 가진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네, 좀 뜻밖인데요. 또 이 입학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제가 홈페이지에 가서 좀 살펴보니까 네. 그냥 제가 동참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바로 동참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스님. 네,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이 단체 생활에 필요한 어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가 나름 이제 평가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이제 입학 신청서, 입학 지원서라고 하는 그런 양식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근데 그 안에는 이제 현재 본인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또 진정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현재 본인이 어떤 어려움에 어떤 갈등이나 괴로움에 처하고 있는지, 또 본인에게 있어서 뭐 종교의 의미랄까, 혹은 신앙의 의미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이분이 정말 단기 출가에 대한 어떤 열정, 그리고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확고한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는지를 저희가 가늠을 합니다.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그런 서류 전형을 통해서 통과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2차는 입학식 당일날 이제 스님들과의 1대1 면접이 있어요. 그래서 그 면접을 통해서 보통 이제 절에서는 갈마라고 하는데요. 이 갈마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공동체 생활에서 필요한 소양들을 가지고 있는지, 또 많은 분들이 같이 하다 보니까 하심을 할 수 있는지, 인내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건강상으로도 이상이 없는지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 과정에 동참하려면 상당한 발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 발심하신 분들은 사실 실제로 출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네. 졸업하신 분들 가운데 실제 출가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되실까 궁금합니다. 네, 지금 졸업하신 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000명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3,000명 중에서 이제 월정사로 출가하신 분들도 있고, 또 타사찰로 출가하신 분들도 있고, 또 종단, 그러니까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 종단 쪽으로 출가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 다른 타 종단으로 출가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모두 포함을 하면 약 한 300여 명 정도가 출가를 하셨고요. 어림잡아도 10%네요, 맞습니다. 스님. 네. 비율로 따지면 한 졸업생의 10% 정도는 출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실 요즘 이렇게 출가자 숫자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는 상황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는데요. 네네. 참가자들이 이렇게 많으신데 또 동참하셨던 분들 중에 특별한 기억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 많죠. 거기서 정말 뭐 40명, 50명 되는 행자님들이 생활을 하다 보면 뭐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네. 뭐 어떤 분들은 정말 이제 견디다 못해서 행자복을 입고 집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분들은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행자복을 보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제 기억에 남는 분들을 좀 꼽아보자면, 지금 이제 바로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떠오르게 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네. 이분은 이제 들어오실 때 굉장히 다크서클이 아주 진하셨어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 뭐랄까 풍기는 이 정말 우울한 분위기랄까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분이었고, 굉장히 삶의 무게가 힘든. 맞습니다. 네. 근데 30대 중반이셨는데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본인의 뜻대로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하다가 이제 뭐 요즘에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죠. 네. 그렇게 한 2년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도 굉장히 걱정을 끼쳐드리고, 처음에는 이제 뭐 그분 말에 의하면 굉장히 미안했다고 그래요. 부모님들께. 내가 정말 나이도 젊은데 이렇게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어도 되나 하다가 이제는 그 미안함까지도 사라졌다고 해요. 그래서 2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인간관계나 그런 감정들이 메마르고 그랬다가 이제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어떻게 되거나 부모님이 어떻게 되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한 생각 돌이키셔서 이제 단기 출가에 지원을 하셨는데 네. 나중에 이제 졸업식 때 그분의 부모님들이 오셨는데 말없이 정말 세 분이 다 끌어안고 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슴이 찡했던 뭐 그런 기억들도 있고요. 또 단기 출가는 정말 많은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또 대학 전현직 교수님들도 계세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의 공통된 말씀은 뭐냐면 내 인생 후반기,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은퇴 전에 교수님들이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느 정도의 교수의 이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그래서 인생의 후반기를 정말 이 명상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굳히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제 그 스님들과 같이 생활을 해보다 보니까 스님들의 뭐 언어나 이런 행동들이 굉장히 절제하는 그런 네네. 모습들이 보이고 또 그런 모습들이 좀 담백하게 느껴지셨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삶의 자세를 좀 저런 식으로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스님들을 보면서 느끼는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생각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재미있는 이제 이건 에피소드인데 보통 입학식을 하고 한 일주일에서 열흘 지나면 이제 우리 보통 당 떨어진다 그러죠. 네. 네. 행자님들이 이제 간식에 거의 이제 간식을 너무 먹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일체 생활 중에는 외부 음식은 차단이 되는 그렇죠. 거죠. 예. 네. 절에서 주는 음식 외에는 절대로 못 먹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일체 음식이 차단되다 보니까 이제 법당에 들어가서 보살님들한테나 아니면 공양간에 계시는 보살님들께 살짝 옆구리를 찔러서 좀 먹을 걸 얻어 먹는다든가 그러다가 이제 불시에 스님들이 이제 또 검사를 해서 참회를 받기도 하고. 그렇군요. 또 대중생활에는 대중생활에 맞는 청규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좀 있어서 네. 이제 그런 청규에서 어긋나게 되면 그런 참회를 또 주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또 재밌는 일들, 그러니까 작은 것들, 작은 음식 하나하나에도 굉장히 감사하고 또 행복하게 느끼는, 그러니까 일상과는 다른 좀 그런 행복감이랄까요? 소소한 요즘에 소확행이라고 하죠. 네. 그런 것들을 느끼는 일들이 여러 가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스님 말씀처럼 이 출가 학교에서의 경험이 졸업 후의 생활에 많은 의미와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출가 학교의 가장 큰 의미랄까요? 가치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태도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출가가 그렇게 환경이 물론 이제 지금은 좀 단체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환경들이 갖춰져 있지만 그 속에서 쓰는 여러 가지 비품들이나 물품들에 대해서 스님들이 굉장히 검소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참여하시는 행자님들이 모두 그런 검소함, 절제 이런 것들을 많이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했는데 많이 생각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스님들이 강의를 통해서도 또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아까 이제 청규 말씀을 드렸지만 청규의 이제 제일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허물을 볼지언정 타인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큰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 자신의 마음에 깨어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장애를 넘어갈 수 있는 마음의 힘이랄까요? 네,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단기 출가의 어떤 첫 번째 가치가 아닌가 싶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이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도반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전우회 비슷한 그런 게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도반들의 어떤 도움과 위로, 그러니까 힘들 때는 서로 위로하고 같이 울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제 특히나 이제 프로그램 중에 유언장을 쓴다든가 아니면은 서로 이제 같이 맞절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정말 많이 서로들 울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위로와 도움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반에 대한 어떤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
근데 이 도반에 대한 공경심이 이제 더 나아가서는 모든 존재에 대한 공경심, 이런 것들을 또 스님들이 강조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제 넉넉한 마음, 넉넉한 시선들,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착한 사람이구나, 선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가 정말 가치로운 사람이구나. 우리가 보통은 이제 스스로 비하한다거나 뭐 자학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못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많이들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일상적인 이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생각, 그리고 타인에 대한 생각들이 좀 근본적으로 좀 바뀐다고 할까요? 예, 네. 그런 또 가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스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지금 당장 해라. 뭔가 일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네. 특히나 이제 그 단체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나 울력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지금 여기서 당장 할 일이지 누구에게 미루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달 동안 이제 계속 그 쌓이면서 좀 평상시에는 단기 출가 전에는 좀 게으름이 있었던 그런 분들도 이 게으름이 좀 바뀌게 되고, 예, 그런 어떤 삶의 모습들이 좀 생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녁에 참선을 합니다. 이 참선을 통해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장애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그런 습관을 통한 어떤 자기 자신 속에 있는 행복과 뭐 평안을 스스로 찾는다고 할까요? 예전에는 네. 이제 밖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나의 행복이 있지 않을까, 또 나의 만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의지하는 그런 밖의 것들, 밖의 사람들, 밖의 상황들에 의지하는 그런 삶의 형태였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내 안에서 찾는 그런 삶의 형태가 좀 변화되는 또 단기 출가의 좀 가치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스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출가 학교를 다녀오신 분들은 말 그대로 내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그런 하나의 삶의 마드이라 그럴까요? 매듭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한번 엮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앞서서 잠시 그 도반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그런 것을 느끼게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래서일까요? 이 출가학교를 졸업한 분들이 꾸준하게 모임을 갖고 수행을 이어가신다면서요? 네네. 지금 이제 출가학교 졸업생들이 뭐 서울 경기권역, 또 부산 영남, 대구 경북, 또 호남, 충청, 제주, 이렇게 이제 서로 동호인처럼 모임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월정사는 이분들에게는 마음의 고향과 같은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주 오셔서 뭐 단기 출가 학교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공양간이나 또 사찰에서 필요한 울력들, 또 이런 것들에 이제 참여를 하시게 되고요. 또 이제 지역에 있는 어떤 뭐 장애인 복지관이나 요양원 이런 데 또 꾸준히 또 참여를 하셔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고 있다고 제가 들었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사찰 종무원으로 아예 취직을 하셔서 사찰에서 이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또 지역에 있는 이제 군법당 같은 데서 군인들을 위한 법회를 또 이끌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004년 시작한 월정사 단기 출가학교, 2018년에 이제 15주년을 맞아서 출가학교로 거듭나면서 또 어떤 새로운 다짐을 한번 하는 그런 계기도 있으셨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이자 대표적인 단기 출가 프로그램으로서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뭐 요즘에 이제 인구도 감소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인구 절벽이라는 현상도 나타나고, 또 실제로 인구 감소로 인한 종교 인구도 감소가 되고 있다고 이제 통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이제 종교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은 좀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합리적이지 않은 맹목적인 믿음이나 또 어떤 욕심을 충족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기복적인 그런 신앙의 형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종교 인구가 감소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 분위기와 또 무관치 않게 현대인들은 뭐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알 수 없는 뭐 불안감, 또 뭐 두려움, 뭐 소외감, 뭐 이런 것들은 꾸준히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예,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단기 출가가 이 출가학교가 좀 더 현대인들에게 좀 담비와 같은 그런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요즘에 또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다고 이미 뭐 진입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맞춰서 또 은퇴자들도 굉장히 또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출가학교가 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예, 특히나 이제 그런 은퇴자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는 그래서 좀 시대에 맞는 어떤 좀 세밀한 준비들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출가학교 형태에 조금 더 계층별로 혹은 대상별로 세분화된 그런 계획들까지 갖고 계시군요. 네네. 네, 지금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나도 한번 동참해보고 싶다 하신다면은요, 이 네. 월정사 출가학교 다음 일정에 어떻게 될까요? 네, 원래는 이제 56기 단기 출가학교가 4월 6일부터 이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그 바이러스의 확대로 인해서 네네. 저희가 56기 출가학교를 이제 7월 1일로 연기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56기는 7월 1일로 그렇게 연기가 됐고요. 그리고 57기가 이제 9월 21일부터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금번 해에 올해 이제 단기 출가 학교는 그렇게 두 기수가 남은 상태고요. 네, 예. 그러니까 하반기 7월과 9월에 예. 동참을 할 수 있군요. 예, 그렇다면 앞서 말씀 주신 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 입학 지원서부터 작성을 해야지 되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지난 3월 2일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출가제일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예전과 같은 수행 프로그램은 이제 각 사찰마다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 각자 이제 수행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 불자님들께서 스님께서 출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사실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세하던 그 시기는 이제 힘이 지배하는 시대였죠. 그래서 무수한 그 많은 민족과 또 왕국들이 소멸하는 그런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제 부처님의 부친인 정반왕께서는 이런 그 혼란한 시대에서 그 왕국을 지키고자 여러 이제 훌륭한 나라 안팎의 그 스승들을 초빙을 해서 부처님을 이제 나라의 지도자로 만들어서 이 왕국을 반석 위에 세우려고 하는 그런 큰 이제 그림을 그리고 계셨겠죠. 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학문이나 기회들을 부처님께 이제 익히게 했다고 하는 거는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제 경전에 보면 사문유관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나오죠. 부처님께서 동서남북의 카필라성의 동서남북문을 통해서 4가지 인간의 고통을 목도하시고 출가를 결심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언급이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어떤 단순한 그림이라기보다도 이 부처님께서 인간의 삶이 본질적으로 고통스럽고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각이 이미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왕국을 세우고 이 왕국을 튼튼하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러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셔서 이제 출가를 결심하게 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육체적인 정신적인 그런 괴로움들, 그런 고민들의 원인이 그럼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뭐 우리 불자들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처럼 3가지의 큰 범주로 이 원인을 나누셨죠. 탐욕과 성냄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근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욕심을 탐하는 나, 그리고 미움과 원망을 하고 있는 나, 또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나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 나와 이 3가지의 삼독심은 결국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내가 있기 때문에 너가 생기고, 그래서 나와 너의 갈등이 생기고, 내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고, 내가 너를 굴복하려고 하고, 또 내가 너를
너에 대해서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이제 갈등의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그것이 이제 인간의 괴로움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네. 출가는 말 그대로 이제 뭐 집을 떠난다 이런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집은 그야말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라고 하는 아상의 집으로부터의 떠남, 혹은 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그런 삼독심으로부터의 떠남, 이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불자들은, 그리고 수행을 하는 수행자들은 늘상 끊임없이 이 불타는 집에서 떠나려고 하는 그런 수행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출가 제일의 어떤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참 그 천년 숲길이 아름다운 곳이죠. 월정사. 하남 스님, 탄어 스님의 수행 정신과 교학 전통이 면면이 이어져 오는 도량이기에 출가학교를 포함한 이런 수행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것이 역대 큰 스님들의 뜻을 이어가는 길이겠구나 싶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월정사는 하남 스님, 탄어 스님의 이제 큰 스님들의 유지를 받들어 오고 있는데요. 역시나 단기 출가에서도 이런 큰 스님들의 그 사상적인 그런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 스님께서는 뭐 오대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승가 오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선과 연불과 간경, 그리고 의식, 또 가람수호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의 핵심을 이해하고 또 그 핵심을 실제 삶 속에서 꾸준히 유지하고 또 이 꾸준함 수행 속에서 이 수행을 모든 불제자와 또 국민들을 위해서 나누는 그런 삶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5가지에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예, 그리고 탄어 스님께서는 이제 화엄이라고 하는 이 큰 사상을 당신의 사상적인 바탕으로 삼으셨는데, 화엄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세상은 한 송이 꽃이다. 세계 일화의 정신, 그리고 동체 대비라고 하는 이 세상에 한 송이 꽃이면 이 한 송이 꽃 속에서 큰 자비가 있다라고 하는 이 동체 대비의 정신 속에서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 모든 존재를 대하는, 그래서 그 속에서의 일체의 갈등을 다 놓아버리는 그런 삶을 이제 그 월정사 스님들에게 강조를 하셨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단기 출가학교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이 되는 것이죠. 네. 오늘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출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의 연수국장으로 계시는 해조 스님 모시고 말씀 듣다 보니까 어느덧 준비한 시간이 다 돼서요. 스님, 끝으로 한 말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스님께서도 이제 출가를 하셨잖아요. 네. 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출가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 혹은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주신다면요. 네.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은데. 전임 학감 스님께서 이제 이런 얘기를 그 행자들에게 들려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단기 출가를 하러 들어온 것이 아니다. 출가를 하러 들어온 것이다. 예. 그래서 출가란 위대한 자기 자신의 포기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감동 먹었거든요, 진짜.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제가 사족을 한번 붙여보자면, 불안한 그런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또 두려움에 떠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또 상처받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또 원망하고 미워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포기할 때, 비로소 온전히 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출가를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아까도 제가 이제 행자들한테 행자님들께 이제 단기 출가교회 스님들이 지금 바로 해라, 지금 여기서, 그렇게 just do it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또 어떤 스님은 이게 불교에서 나온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 스님도 계신데,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 절제반에서는 오직 할 뿐이다. 네. 지금 바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마음을 먹으셨으면 딴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뭐 삶의 어떤 큰 전환점이 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금요 포커스 이 시간, 오늘은 부처님의 제자로서 출가 수행의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예비 행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월정사 단기 출가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이 수승하고 아름다운 출가 수행의 길에 보다 많은 분들이 동참하셨으면 하고요. 또 번뇌와 욕심을 버리고자 하는 출가 정신 역시 우리 불자들이 마음 깊이 간직하고 수행해야겠지요. 지금까지 월정사 연수국장으로 계시는 해조 스님 모셔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네, 복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